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도 아니지 정말 위기 상황이 봉착되면 감독들을 빨리빨리 교체하잖아요. 소방수가 오죠. 그리고 팬들도 빨리 교체해라. 그래. 이 감독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역시 EPL에서 감독이 바뀐 팀이 많습니다. 중도에. 네, 중도에. 네, 소방수들이 많이 있는데 총 소방수가 지금 활약하고 있는 소방수가 5명이에요. 5명이나 되네. 네, 5명인데 한 팀은 2번을 바꿨습니다. 그럼 20%라는 거 아니야? 20개 중에 5이니까 네. 20% 맞죠? 20개 중에 5이면 25% 아니야? 4분의 1이잖아. 25%. 제가 인생을 80%밖에 힘을 안 주거든요. 20개 중에 5개면 그럼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죠. 그럼 100개 중에 4분의 1이면 25%잖아. 네. 예. 네. 4분의 1이구나. 5, 4, 20. 5, 4, 20. 네.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 그렇죠. 괜찮아. 그 정도 산수는. 네. 아니구나. 20%가 넘지. 25%.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감독들이 지금 성적을 어떻게 내고 있냐? 네, 이제 윈터 브레이크니까. 좋습니다. 네. 잉글랜드 윈터 브레이크는 근데 되게 요상해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 윈터 브레이크 같지가 않아요. 윈터 브레이크는 윈터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같지가 않은 좀 네, 브레이크 네. 그런 느낌입니다. 반 브레이크. 반 브레이크. 네, 네. 네. 자, 첫 번째는 왓포드의 나이젤 피어스입니다. 시즌 시작한 다음에 9월에 팀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크라샤를 경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순위가 20위였습니다. 그래서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데려왔죠. 키케 플로레스를 딱 데려와서 그래도 키케가 왓포드에 한 게 있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순위는 20위 그대로.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석 달 정도 만에 키케 플로레스를 빼고 데려온 감독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들이 사고로 쳐서 네. 레스터에서 날아갔던 나이젤 피어스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부임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 좋았어요. 네. 네, 지금 성적 보이시죠? 다 나와 보이고 있는데 이 2019년 12월 14일이니까 작년 12월 중순에 부임을 해서 리버풀전에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리버풀전 기억을 하시겠지만 경기는 졌어요. 근데 그때 두쿠레나 몇몇 선수들이 날려먹은 게 아니었다면 리버풀이 조금 고생스러운 경기였어. 기억난다. 네. 이게 와포드가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었다면 이길 수 있었던. 혹시 모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컵대회 포함해서 아주 똑같습니다. 4승 4무 4패. FA컵 탈락을 했는데 리그로 따지면 4승 3무 3패고요. 승점을 15점으로 획득을 했는데 와포드의 현재 승점이 24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젤 피어슨이 오기 전까지는 9점밖에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젤 피어슨이 그래도 성적을 잘 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부임한 다음에 7경기 무패. 그런데 최근 와서는 5경기에서 2무 3패. 최근에 조금 흐름이 나빠졌어요. 근데 보면 뭐 에버튼한테는 최근에 에버튼이 또 워낙에 좋으니까 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어쨌든 성적은 확실히 키키 플로레스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확실히 좋아졌죠. 어쨌든 지는 경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물론 최근에 4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그래도 승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나중에 어차피 지금 왓포드는 잔류 경쟁을 해야 되잖아. 이러면 승점 1점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라도 해야 되거든. 1.1점이 아쉽죠. 나중에 모여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하나 차이로 골 한 골도 나중에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지난 시즌에 그 웨일즈 팀인데 누구였지? 그래. 카디프가 강등당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첼시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때문에 골이 그 취소가 오심이 됐어. 하나 있었지. 오심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승점 1점이었단 말이야. 비기술이 있는 경기였단 맞아요. 말이야. 졌나? 비겼나? 하여튼 그때 그 오심 때문에 어쨌든. 승점이 뭔가 깎였지. 깎였어. 이길 수 있는 걸 비겼나 비길 수 있는 걸 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그래. 나는데 근데 그것도 계속 그 감독이 얘기했단 말이야. 닐 워녹 감독이 이것 때문에 강등당할 수도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강등당했어. 된 거죠. 이게 그 한 경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럼. 나중에 크게 다가옵니다. K리그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네. 있고 순위는 20위에서 19위 한 단계밖에 뛰어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17위 그러니까 강등권 위에 있는 아스톤 빌라랑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꼴찌 노리치랑 6점이 나기 때문에 제법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가 좀 남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나이젤 피어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연승을 한 적도 있잖아요. 3연승. 네, 이런 기세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은 이거 강등권 탈출합니다. 요대로라면 잔류 가능하지 않을까 네,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왓포드의 나이젤 피어슨 봤으면 웨스트햄 가겠습니다. 웨스트햄의 감독은 데이비드 모이에스죠. 데이비드 모이스가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EPL 내에서 에버튼 시절에 물론 빅클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에버튼 때는 좋은 감독이었죠. 네. 그래서 에버튼이 항상 뭐 유로파 언저리에서 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쓰지 않더라도 그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가면 어느 그 명문 클럽들, 빅 클럽들 그 트레이닝장 가서 누구 임대율 선수 없나 이러면서 너 눈도 약간 아련한 눈이잖아. 철조망 잡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랬던 그 선수들로 꾸역꾸역 이렇게 해왔는데 그 이후에 커리어가 좀 꼬였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모이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했을 당시에 다 신뢰를 보냈어요. 그럼 허거슨이 점 찍은 남자다. 그리고 에버튼 이러면서. 때 보여준 걸로 봤을 때 맨유 정도 지원해주면 야 이거는 뭐 난리 성적 나겠다. 나겠다. 근데 그때 어느 경기였죠? 풀럼전이었나요? 올드트래포드에서 골 넣고 나서 막 겨우 풀럼한테 막 이랬다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랬었잖아. 예. 자 어쨌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펠레그리니가 이제 부진하니까 연말에 경질을 하고 데이비드 모예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펠레그리니 전 감독도 모예스였어요. 근데 지금 웨스트햄의 상황은 여러 가지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단순히 감독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리반이랑 데이비드 골드의 이 구단주적인 문제도 있고 트레이닝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스쿼드도 좋은 스쿼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감독 부임한 다음에 성적을 보면 본머스전부터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분 좋게 4대 0 이겼어.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죠. 본머스가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에디아우가 지금 위기예요. 지금 강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동화 같은 스토리를 써오다가 쭉 그래도 뭐 중하위권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위기야. 그러니까 언제나 10위권 언저리에서 팀을 만들어놨었던 그것도 정말 본머스 입장에서 대단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본머스가 부상도 너무 많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운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머스는 4대 0으로 기분 좋게 이겨서 야 모예스가 분위기를 살렸나는데 밑에 지금 성적 보이시죠?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네. 예, 너무 안 좋고 리그에서는 1승 2무 3패. 실점이 너무 많아. 5점밖에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고 순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한 계단 떨어졌고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자 목표는 이제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현실적으로 잔류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느낌은 모예스는 야 이거 재기가 가능한가?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모예스가 맨유 이후에 거쳐간 팀이 물론 성적은 안 좋을지 몰라도 다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명문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을 맡았는데 웨스트햄도 사실 저는 그렇게 작은 클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웨스트햄은 그럼요. 네, 돈도 얼만큼 쓰는 구단이고 런던에 규모 있는 클럽이죠. 네, 그리고 뭐 나름의 방금 말한 대로 런던 팀이고 그런 팀인데 이런 팀을 맡아서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지. 이러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에버튼에서의 어떤 나름의 성공, 그다음에 맨유 갔는데 실패, 소시에다드 갔다가 거기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실패. 썬더랜드 갔다 대실패. 여기 강등당했잖아. 강등당했지. 그리고 웨스트햄으로 갔는데 실패. 그리고 다시 웨스트햄으로 갔다 지금 또 실패 직전. 이거는 모예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트넘 조세 무리뉴입니다. 자, 포체티노 경질한 다음에 이제 무리뉴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의 도전이에요. 무리뉴 입장에서는 본인의 커리어에선 다운그레이드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무리뉴가 최근에 보여줬던 약간 하락세? 그러나 자신들이 부임시켰던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네임밸류가 센 감독. 그렇지. 그리고 결과를 또 봤을 때 포체티노도 대단한 감독이었지만 포체티노 나갈 당시의 승률과 무리뉴에 있었을 때의 승률은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웨스트햄 감독보다는 훨씬 더 성적만큼 승률만큼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11월 23일에 있었던 웨스트햄전부터 지휘봉을 잡았고요. 컵 대회 성적을 쭉 보면 10승 4무 5패, FA컵도 16강에 진출해 있고 챔피언스리그도 16강에 진출해 있고 최근에 라이프치히가 조금 흔들리는 걸로 봤을 때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리그는 7승 2무 4패, 승점을 23점을 획득을 했고요. 순위를 쭉 놓고 봤을 때 이게 안 좋은 시기가 보이죠. 지금 딱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 노리치, 소튼, 리버풀, 와포드 때 안 좋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한 느낌이에요. 14위 포체티노 경질당했을 때 성적이었는데 6위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4위까지의 성적도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순위로 봤을 때 비약적인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 순위를 봤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첼시전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브라이튼에게는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쭉 손흥민이 못 나왔을 때는 승리하지 못했고 또 손흥민이 복귀 이후에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연속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을 다시 한번 찾고 있지만 손흥민이 없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팀 내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승률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거 얘기하면 국뽕이 아니야. 손흥민이 대한민국 선수라는 걸 우리가 없이 생각하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토트넘 손흥민한테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손흥민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손흥민이 안 나오는 그럼 왜 경기에서 못 이기냐? 승률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흥민의 어떤 위상이 대단한 것도 있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수라는 걸 차치하면 이거 손흥민이 없어도 토트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광고해야 되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이게 지금 그 어떤 영국 매체에서 무리뉴 부임한 이후에 11월 23일 이후부터 테이블을 쫙 정리를 했더니만 토트넘이 4위예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중도에 부임하에서 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시즌 전에 2, 3개월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선수들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면 이전 감독의 색채도 분명히 있을 그치. 거고 중간에 들어왔는데 자기만의 색채를 또 새로운 감독의 색채를 거기에 고집 부려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노릇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무리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토트넘을 나름 잘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면 뭐 무리뉴가 안 변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거 할 말이 없거든. 결과 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에서는 무리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승률 자체만큼은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리뉴 부임 이후의 성적을 봤을 때 4위다. 네. 이 정도 성적이면 토트넘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정도의 스쿼드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형 얘기대로 지금 무리뉴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이 단어. 무리뉴는 무리뉴다. 그래서 무리뉴는 무리뉴다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성적 낸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변화는 좀 적은 것 같다. 여튼 성적은 낸다는 면에서는 무리뉴는 본인의 이름값을 해주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 시즌에 네. 무리뉴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토트넘을 이끌었는데 유로파 언저리에 있고 뭔가 좀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얘기 나오죠. 야, 이 정도면 무리뉴 아니라도 다른 감독도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이런 있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중간에 들어와서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야 된다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는 FA컵. 만약에 포체티노가 그렇게 팀을 끌어올린 다음에 물론 마지막에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스 결승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트로피도 따내지 못했는데 FA컵에서 만약에 이번 시즌 중도에 보면 무리뉴가 컵을 딴다. 그럼 이거는 무리뉴의 어떤 그 우승 청부사적인 기질과 함께 야, 그럼 포체티노는 어떻게 그렇게 컵을 못 땄냐라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야 되는 게 목표고요. 그 무리뉴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소튼전 전후로 했던 인터뷰인데 현재 토트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이 선수를 쓰려면 이렇게 되고 저 선수를 쓰려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죽하면 나는 은둔벨레 설명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부상이다. 그러니까 한 경기 뛰고 몇 경기 부상, 한 경기 뛰고 몇 경기 뛰고 그게 반복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 어쩔 수 없다. 그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때리지. 거야. 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침대에 누워서 추워가지고 이불을 당기면 발이 튀어나오고 발이 추워가지고 이불을 내리면 몸뚱아리가 튀어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적절한 비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있군요. 네. 두명 남았어요. 저희가 이렇게라뇨. 예.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가 보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지금 제일 뒤에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네 번째 감독 미켈 아르테타. 예. 에메리를 날린 다음에 이제 초짜 감독을 데려오는 강수를 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메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원문을 보면 내가 도착했을 때 아스텐 이미 내리막 타고 있었다. 그래 맞는데 맞는 말이야. 사실은 사실이거든. 나는 에메리가 예전에 파리 생제르맹 끝난 다음에 입을 좀 털었잖아.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상 파리가 좀 그거였잖아. 최고는 뭐 알켈라이피고 그 다음에 네이마르고 그 다음에 뭐 나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나와서 입 터는 거 보니까 야씨 말이 많어. 자, 하여튼 내리막 타고 있었고 그걸 우리가 막고 리빌딩을 시작을 했고 유로파리그 결승도 갔다. 근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틀린 말은 아니야. 예. 주장단도 한 번에 잃었다. 그리고 일부 스타 선수들의 태도도 안 좋았다. 뭐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이런 행태가. 네, 이런 거를 이제 막으려고 본인을 데리고 온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식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K리그 한번 와라. 그렇습니다. 어떤 팀 추천하나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이만석 감독이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 안산 그리너스.
괜찮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감독 부임한 다음에 성적을 보죠. 보이십니까? 이 무르테타. 무가 그냥 쑥쑥쑥 박혀서 그 리그 1승 5무 1패. 네. 그래서 승점 8점을 획득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안 지네. 야. 그래. 야, 이것도- 지진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야. 네. 이게 순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8위에서 10위로 떨어졌고요. 9위에 울버햄튼이랑 승점 차가 4점 차. 그리고 14위 크리스탈 팰리스랑은 또 1점 차. 그러니까 밑에랑 오히려 승점이 가깝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적어도 아르테타가 와서 쉽게 지지 않는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만 딱 올라서면은 되는 거니까. 이제 승률을 조금씩 높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가 무승부만 막 하니까 얘네 챔스 못 간다. 무렌시아. 네. 근데 그러다가 막판에 그게 이제 이렇게 다시 탁 튀는 케이스가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아스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중도 부임에서 적어도 아스날의 어떤 그 팀 정신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경기 안에서 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중요해. 겁니다. 네,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로 버텨내다가 내년 시즌에 아르테타 잘릴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갈 거잖아. 일단은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기는 경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아르테타를 처음에 지금 데려온 거는 야 챔스를 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축구해라.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축구가 아니었으니까 네. 뭐 조기회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테타가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굉장히 급격하게 그래도 와 아스날 축구하네. 내용이 바뀌었죠. 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게 쭉 이어지고 있나요? 네. 무승부를 하는 과정. 내용은 이게 물론 직전 경기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번니전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스날 팬들은 대다수가 그래도 이게 축구다. 좋다. 근데 지나가던 아스날 팬은 뭐가 달라졌어 이 들아. 에메리네 야 룽베리보다 승률이 안. 근데 실제로 룽베리보다 승률이 안 좋습니다. 아하. 승률이 지금 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14%예요. 근데 융베리보다 경기가 많잖아요. 2경기밖에 안 많더라고. 근데 이게 룽베리 5경기, 아르테타 7경기야. 경기에 졌기 때문에 확률은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는 뭐 융베리보다 낫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좀 비판받을 소지가 없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은 에버튼의 까를로 안첼로티입니다. 저는 안첼로티를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었는데 파리 때 그리고 정말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이언 그리고 막판에 나폴리 이때를 보고서 야 이제 갔구나. 이제는 안첼로티도 어쩔 수 없구나. 안첼로티의 시대 2000년대를 호령했던 그 호령했죠. 시대가 이제 밀란 챔스 3번 우승한 감독이에요. 이제 좀 흘러가는구나. 네. 야 근데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아직 안 죽었구나. 약간 진짜 노장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르코 실바 시대를 뒤로 하고 정말 네임밸류 면에서는 챔스 3번 우승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빡 돌아가고 야 안첼로티 나중에 에버튼 간다 그럼 대다수 팬들이 지랄하네 이런 얘기하게 야 중불감 같이 거길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에버튼 입장에서도 네임밸류는 대박이지만 좀 약간 내리막을 타고 있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데려와서 지금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2월 27일 그러니까 아르테타랑 부임 시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시기에 부임을 시켰는데 리그 성적 5승 2무 1패.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네. 그 와중에 한 번 진 거 있잖아요. 그 진 것도 맨시티한테 진 거예요. 컵 대회 포함하면 2패거든요. 그것도 골 넣었어 맨시티전에서. 네. 나머지 1패도 리버풀한테 진 거야. 물론 리버풀이 그때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순위가 현재 7위입니다. 지금 18위에서 7위예요. 18에서 11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18위 팀을 맡아서 7위다? 예. 이거는 이거 내년에 안첼로티 재계약해야죠. 그러니까 새로 계약해줘야지. 네. 바꿔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아마 연봉을 주고 있을 텐데 그거를 포함해서 보너스 빡빡 넣고 이 박싱데이 이후의 성적을 보죠. 에버튼이 2위예요. 와, 맨시티보다도 높아. 엄청나다. 이렇게 리버풀 되면은 다음이야. 만약에 안첼로티가 그러니까 안첼로티가 시즌 전부터 부임을 했더라면은 꽤 괜찮은 성적을
뭐 가정이집니다만은 꽤 괜찮은 성적을 냈을 그죠.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첼로티가 도대체 어떻게 에버튼을 변화시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마르코 실바 감독, 포르투갈 감독이잖아. 그 회의를 할 때 팀 미팅 하잖아요. 레전드 던컨 퍼거슨을 좀 약간 제외시키려고 포르투갈어로 미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 아 진짜? 근데 자기 사단하고 얘기할 때. 근데 던컨 퍼거슨은 에버튼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이자 존재거든요. 던컨 퍼거슨이 중간에 그 임시 감독 했을 때 그 분위기 기억나시죠? 너 팬들도 좋아하고 선수들이랑 막 이렇게 막 뛰고 그 던컨 퍼거슨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위임시킨 것 같아 안첼로티가. 초반 두세 경기는 네가 해라. 내가 옆에서 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4-4-2 포메이션을 정착을 시킨 거. 이게 굉장히 크다. 네. 이런 레전드를 대우해주면서 팀을 화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팀 분위기를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안첼로티가 나폴리 있었을 때 팀 분위기를 장악하지 못했었잖아요. 바이언 때도 그랬죠. 물론 이제 구단주의 입김이도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 안첼로티가 나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뭔가 거기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하면 안 되겠다. 이제 시대도 변했으니까 나도 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화합적으로 팀을 운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인데 사실 이 얘기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잖아. 내 내피셜입니다. 생각해보면 레알 마드리드 때 그 스타가 질비한 팀의 안첼로티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건 팀 분위기 장악이었어요. 곰이라고 불렀다면서 별명이. 그래서 안첼로티 못 나가게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네. 근데 요상하게 그 뒤에 가면 갈수록 팀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에버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예전에 안첼로티가 잘했던 걸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비드 안첼로티 자기 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안첼로티가 잘 나갔을 때는 폴 클레멘트라는 코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간 것도 있었고. 근데 다비드 안첼로티가 사실 되게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UEFA에서도 유능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음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건 있대요. 월콧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첼로티랑 있으면 선수들이 진정을 한다. 챔스 우승 3번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바이언 선수들은 안첼로티를 좀 못 믿어와했던 것 같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근데 그 중간에 던컨 퍼거슨을 적극 기용하면서 지금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또 바이언이랑 다른 게 바이언 선수들이 안첼로티한테 불만 가졌던 게 그거거든요. 연습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왜냐하면 또 그 전 감독이 패비였잖아. 맞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연습하고 모여서 있잖아. 연습하고. 근데 지금 에버튼에서 나오는 얘기는 마르코 실바 감독의 어떤 그 트레이닝 세션이 너무 빡셌대. 근데 지금은 짧게 굵고 하게 딱 끝낸대. 그리고 야 나가서 쉴 사람 쉬어. 이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좀 타이밍 맞은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4-4-2 포메이션 정착한 거에 대해서 안첼로티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수비적으로도 좋고 전방 압박하기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앞으로의 일정은 제법 어렵습니다. 아스날 쉬어가고요. 맨유, 첼시, 리버풀, 노리치, 레스터, 토트넘. 개빡세죠? 빡세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일정 이상을 거둔다, 이거는 에버튼은 시즌 막바지에 갔을 때 분명 챔스 경쟁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보다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값이나 순위 자체는 위에 있지만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봅시다. 아스날 잡을 수 있어. 네. 맨유 잡을 가능해. 수 있죠. 첼시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왜냐면 또 첼시가 에버튼한테 약해. 그래. 물론 그 구디슨 파크 성적이긴 합니다만. 리버풀 그건 지고. 노리치 잡을 수 있지. 그래. 레스터 요즘에 약간 오락가락한단 말이야. 토트넘도 불가능하지 않아. 그래. 그 정도의 에버튼의 상승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전 했으면 다 이긴다가 아니라 에버튼이 이거 어떻게 이기냐라고 했는데 지금의 에버튼의 기세보다 좋은 팀이 없잖아요. 그래. 리버풀을 제외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해볼 만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팀으로 누가 만들었냐? 안첼로티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뚝 하면은 이거 진짜 챔스 나가요 그러면. 개초다박 되는 거지. 그래. 아무도 뭐 이 에버튼에 이루지 못했던 그 챔스의 티켓을. 그러니까 파드 모시리가 돈을 안 쓴 게 아닌데 에몬데 쓴 느낌이었거든 계속. 내년에 또 갑자기 돈을 또 빠방하게 또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또 챔스는 안첼로티거든. 지금 예전에는 진짜 안첼로티 하면 씨발 챔스였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안첼로티 지금 우리 그 에버튼의 일정을 보니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야, 그 안첼로티 지금 이 팀 상대로 얼만큼 하는지 봐야 되겠네요. 봐야죠. 네,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반키 셔터크였습니다.